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우유 품질과 신선도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는 다른 우유와는 이런 점이 다르다. 이런 것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목장하고 다른 목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젖소가 풀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의 척도거든요. 그 척도가 유지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유지방이 다른 목장의 우유보다도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마셨을 때 걸쭉하고 또 조금 더 진하다는 느낌 들고 고소한 맛이 들고 뒷맛에 우유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면서 깔끔한 맛이 나요. 또 보니까는 인증도 많이 받으셨어요. 네, 저희가 인증은 동물복지, 무항생제 우유, 햇섭, 깨끗한 축산농장. 어린이 기호식품 이건 뭐예요? 이건 제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공식품에 받으면 이 청소년 어린이들이 지금 요새 트렌드가 자극적인 거. 마라가 유명하듯이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맛에 길을 들여진다고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만 받으면 그런 걸 더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이 입맛이 더 자극적인 거에 노출 안 되고 한다고 하면 미각을 그만큼 보호하고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당류, 매운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걸 다, 설탕 같은 경우는 4% 이내에 들어있는 제품이라야지만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린 목장에서 제품화 시켜가지고 뭐뭐 있죠? 저희는 이 오메가 우유, 무항생제 우유, 그릭 요거트 중에서는 스위트하고 플레인, 떠먹는 요거트, 드링킹 요거트, 스위트하고 플레인 해서 6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에서 판매하고. 예, 세종에서 다 판매하고. 어느 정도 사람들도 그럼 인정하고 먹고 있겠어요. 예, 저희가 많이는 팔지 못하지만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래서 우유 본연의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젖소 목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 있었나요? 저희도 어울림 시장에 나가잖아요. 우유나 요거트 제품을 어린이들이 먹어보고서는 이 우유 요거트 맛있다고 엄지척 해주고 갈 때가 저희가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번에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유명했다는 말이죠. 세종시 저희 맘카페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 들어가기가 인지도가 어렵지 있습니다. 않아요? 아, 그렇죠. 그쵸? 맘카페 이 셀러로 선정되는 것도 어렵지만서도 그 셀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세종맘들이 항상 찾아줄 수 있고 하는 부분에서 맘카페에서는 이 모토를 삼고 있는 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우유. 그래서 먼저 전화를 그쪽에서 이렇게 해오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희가 또 부탁을 많이 했지만서도 저희가 여름에는 더워갖고서는 안 나가고 7, 8월은 저희가 어울림 시장에 못 나가거든요. 유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를 기다리는 나오라고? 분들이 많이 있어갖고서는 저희가 그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항상 나가시면 완판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 항상 완판하고서는 오고 있습니다. 조금 준비한 게 아니라 많이 준비했는데. 했는데도 저희가 네. 완판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런 정신과 마음이 있으니까 또 더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젖소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나요? 보니까 넓은 공간 속에서 꼭 방목하는 느낌? 네, 젖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영역,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소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연 채광으로 햇빛, 지금 현대식 축사 같은 경우는 햇빛을 못 보고 그런 우사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햇빛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건강도 좋지만서도 우사 바닥도 다 소독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거든요. 햇빛 소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햇빛 소독도 되고 소들도 햇빛을 봄으로써 비타민 D 합성을 해갖고서는 훨씬 더 건강한 이 소가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환기하고 햇빛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그 젖소의 출산 과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귀여운 송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돌봐주고 있는지. 젖소의 임신 기간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285일이니까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임신이 되면 이 10달 동안 엄마가 태안에서 데리고 있다가 10달 후에 분만을 하거든요. 분만을 하면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특화된 동물이거든요. 근데 송아지만 준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먹을 우유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산된 우유를 관리하고 하려고 하면 분만하자마자 송아지하고 어미를 바로 분리를 해놔요. 분리를 해놓고 우리 낙농가들이 보호자가 돼갖고 송아지를 다 씻겨준 다음에 또 추울 때는 보온등을 그럼 완전히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보호자. 네. 그래서 그 송아지한테 초유도 주고, 초유를 주는데 어렸을 때는 많이 못 먹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초유를 줘요. 초유. 예, 그래갖고 초유를 줘갖고서는 그게 초유가 끝난 다음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우유가 원유가 되거든요. 그걸 갖고서는 송아지부터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우유를 생산하는 원유로 사용을 하죠. 관리가 참 중요하네요. 젖소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성이에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성적이나 뭐 그런 부분도 고우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관리를 해야지만이 레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되게 어렵네요. 기록 관리, 사람이 눈으로 관찰하는 관찰 관리 그런 거 그래야지만서도 소가 아프거나 뭐한 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초기에 발견을 하느냐 아니면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나 치료 기간이나 그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예. 때로는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접근하기가. 그랬을 때 앞으로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이걸 하고 싶은 젊은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한테 가장 바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낙농이라는 부분은 항상 어려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저녁까지. 몇 시에 혹시? 저희도 차교는 거의 1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새벽 5시에 시작해하고 또 저녁 5시에 두 번 차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요새 이런 인건비나 힘들다고 해갖고서는 로봇 차교기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로봇 차교기 같은 경우는 좋은 점도 있지만서도 우선 유지비에서 좀 많이 들어가지만서도 항상 고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고장 나면 이 소들이 우유를 못 자면 또 거꾸로 아프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유를 못 잔다고 하면 여기에서 잠을 잘 수도 없을 거예요. 소들이 울고 해갖고선 아프다고. 몸살을 하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래 세대들 같은 경우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고 뭘 할 수 있지만서도 돈은 거꾸로 쫓아오는 거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AI나 ICT나 스마트팜이나 그 기술들이 많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모두 다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더 좋은 고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AI나 스마트팜이나 ICT나 이런 데이터가 다 해주겠지 하는 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를 도와주는 일부의 수단일 뿐이고, 모든 건 사람들의 눈, 관찰을 통해서 고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고수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관찰력이나 그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네이처, 고플래시, 건강한 젖소에서 신선한 우유를 기린 목장입니다.